내용이고 많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사람을 그리는 인물화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상 그림은 지금까지 해오신 풍경화, 정물화 뭐 이런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형태가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인물화가 어렵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늘상 강조하지만은 형태를 잘 그리려고 그러면 망가진다는 거. 형태를 잘 그리면 좋은데 형태를 미리 그려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그림이에요. 항상 그림은 완성할 때 형태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체로 시작해서 형태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형태를 완벽하게 잡은 다음에 색칠을 하라.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완벽하게 잡는 게 아니라 형체를 가장 근접한 느낌으로 잡아가면서 완성할 때까지 완벽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함축되어서 나중에는 궁극의 형태가 다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형태의 정의인데 그렇게 옛날에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시작하면은 완벽할 때까지 형태를 수정하고 그래서 색칠할 때 문제가 없도록. 근데 사실상 색칠이라는 그 자체가 일종의 살아있는 생물을 그리거나 어떤 그 생동감을 표현해내는 풍경을 그려도 생동감을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부는 바람까지도 느껴질 정도의 느낌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형태를 잡았다. 사진처럼 딱 떨어졌다. 저는 속된 얘기로 망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려지면 색칠할 때 부담이 돼서 칠하지 못해요. 뻣뻣해집니다.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형체로 접근하면서 처음에 착안 사항은 항상 구도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저 대상, 지금은 캥거루가 저렇게 뛰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일부러 저 구글에서 발췌를 했는데 뭐 명암이 좋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동물의 그냥 움직임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저걸 했냐면은 저 형태가 굉장히 사방으로 퍼져 있고 쉽지 않은 그리기가 딱 캥거루 얼굴만 그리는 게 아니라 집중형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은 쉽지가 않죠. 근데 저런 걸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느냐 이거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저 사진에 놓여진 구도는 굉장히 안정되게 잘 넣은 것 같아요. 동작이 그 공간에 맞춰서 아주 자연스럽게 크기도 적당하고 잘 그려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거를 똑같이 베끼는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려야 되는 인물이든 어떤 그 동물이든 살아 움직이는 것을 그릴 때 마치 저 캥거루를 그리듯이 전체적인 그 도형 지금 저거는 도형으로 따지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삼각형이 몇 개가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를 봤을 때 그냥 이런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보여져요. 이렇게 삼각형.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게 여러분한테 너무 좋은 얘기인데 저는 어려서 이걸 보면은 캥거루 얼굴서부터 저 꽁치까지 똑같이 베낄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베끼면 안 되고 저걸 한눈에 딱 보고 대충 포착하는데 크기와 좌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놓여진 종이는 딱 여기까지의 규격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크기로 넣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형태를 잘 잡으면 망친 거예요. 항상 형태를 잘 잡지 말고 형태는 엇비슷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것을 볼 때 형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형태를 보니까 인물 어려워 그런 거니까 이거 포기하면 돼요. 아주 쉽게 보는 방법.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종이를 좀 낭비를 해볼게요. 그냥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이걸 여기다 긋고 싶진 않아요. 삼각형 형태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없는 자리에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긋고 싶지 않고 왠지 여기에 이런 도형이 있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인물화를 그릴 수 있는 근간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못 보는 사람은 영원히 아마추어인 거예요. 우리 유명한 데상가 중에 인상파 화가 중에 에드가 드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발레리나를 많이 그렸는데 여러분들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막 다리를 막 솟구치는 그런 무용수들을 늘상 데생했던 그걸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늘 움직이는 춤을 추고 있는 발레리나를 그렸는데 지금 한간에 사람들이 인물화를 그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발레리나가 공연을 하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베끼겠죠. 그러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사진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저 화가들 중에 베르메르라는 사람은 사진으로 형태를 잡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화가들은 그런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는 즉시 그것을 바로 그 느낌을 포착했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런 움직임을 한 번에 보는 방법. 그걸 무브먼트. 프랑스 말로 무브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무브먼트를 한 번에 보는 것이 인물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거는 우리가 쉽게 크로키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뭐 그런 방법도 하나의 옛날에 그 틀에 박힌 얘기고 왜 틀에 박힌 얘기라고 또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야 되냐 예전에 저도 그림 배울 때 크로키 하는 사람들이 그림의 풍을 다 똑같이 그렸어요. 크로키는 이렇게 한다라는 풍이 있었어요. 그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풍은 없어요. 내가 보는 방법에 무브먼트를 보는 것이 나의 드로잉, 나의 특질을 가진 나의 소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견지에서 그 특징을 포착하는 것. 그것이 이런 파인아트, 그림에 있어서 가장 나적인, 나에 입각한, 내가 보는 경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본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나를 중심으로 보는 그것을 정확한 데생을 하는 것이 하나의 그림에 있어서 형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척도 이것이 이 드로잉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 동물을 저 캥거루를 드로잉하는 방법이 있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한 번에 보는 방법. 그러면 저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돼서 조금 이렇게 분리해 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기본적인 어떤 양식의 그 운동감이 표현될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그린 것은 하나의 그 움직임, 무브먼트만 그린 것이지 형태를 그린 건 아닙니다. 근데 드가가 그랬듯이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정통적으로 이 데생을 했던 사람인데 이걸 빨리 읽어야 돼요. 늦게 읽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체의 외형의 무브먼트. 우리나라 말로는 요거는 무브먼트는 운동감 이런 얘기겠죠. 운동감. 움직이는 하나의 감이겠죠. 그죠? 운동감. 그것을 빨리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니까 쉽잖아요. 이렇게 읽는 건 쉬워요. 근데 이걸 이제 여기에다가 코가 있고 코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귀가 이렇게 생겨서 이거 다 이제 일일이 그리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그려서 여기다가 뭐 눈도 그려놓고 말이야. 해서 딱 그려놓으면 야 너무 멋있다. 하나하나 이게 아주 자세히 들어가면 그릴 수 있겠죠. 자세히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이렇게 이건 과정 중에 지금 이거를 묘사라 하는데 이 묘사는 아까보다는 구체적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바로 형태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무브먼트를 읽지만은
나중에 가서 구체적인 묘사가 따라갑니다. 근데 묘사라는 게 선으로 하냐? 아니에요. 예, 이런 묘사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이거의 내용, 예를 들면 여기에 어둠이 어떻고 이런 색도 가해지고 여기에 양감을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가해지면서 구체적인 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죠. 근데 이러기 전에 이 무브먼트를 그리기 전에 형태를 자세히 그렸다. 요거는 안 돼요. 절대 그거는 좋은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브먼트 있는 거를 늘상 연습해야 되고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면 그림을 틀리더라도 큰 이런 스케일에 맞춰서 그림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림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인체를 하는 즐거움은 이 무브먼트를 하는 즐거움으로 갖고 있어야 항상 자신이 생기고 인물화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인물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보이는 많은 생물들, 뭐 곤충을 그려도 괜찮고 어떤 걸 그려도 괜찮고 한 번에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곤충을 한번 두고 얘기해 볼까요? 곤충도 우리 생물학습도 하면 있는데 보면은 그 곤충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곤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머리, 가슴, 배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형태가 정해지는데 한번 이거 보세요. 머리가 요만하고 몸이 이렇게 생겼어요. 뭘까요? 이러면 면적이 이렇게 둥그렇고 머리가 작고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왠지 그 풍뎅이나 뭐라 그러죠 이거? 사람. 무당벌레라고 그러죠. 무당벌레. 네, 그런 게 되고 또 몸이 약간 길어지면 이렇게 길어지면은 머리통이 조금 커지면 몸이 길어지면 뭐 하늘소나 또 바뀌죠. 그죠? 내용이 바뀌어요. 또 때로는 머리가 많이 작은데 몸이 길어. 가슴이 작고 몸이 이렇게 길어졌어. 이러면 뭐예요?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성상 면적이나 길이에 대해서 면적과 길이가 변화하면서 그것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동물을 그리든 사람을 그리든 그 면적과 길이에 대한 그 특질이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예민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넓적한 사람도 있고 기름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그걸 눈, 코, 입을 그려서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린 게 아니라 한 번에 그 사람의 외형에 대한 무브먼트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 사람은 넓적해 라고 시작하는 것이지 이 사람 그리다 보니까 넓적하게 생겼네. 눈, 코, 입 그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턱이 이렇게 넓적해 이렇게 나중에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처음에는 외형으로 접근한다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곤충 공부한 것처럼 처음에는 바깥을 먼저 그리고 내가 지금 원을 그리고 있어요. 바깥을 그리고 나중에 중심을 찍는 것 이것이 원이에요. 사람들은 거꾸로 그림을 그려요. 점을 아주 중요한 부위를 먼저 찍어놓고 그러니까 눈, 코, 입을 먼저 그려놓고 원을 돌리려고 그래요. 이거 잘 안 돌려지거든요. 그래서 바깥을 나중에 그리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아마추어인 거예요. 한 번에 딱 그리면 풍경을 그릴 때랑 똑같습니다. 사람을 그릴 때 사람이 서있든 걸어가든 앉아있든 얼굴만 그리든 외형을 쓱 한 번에 그리면 돼요. 만화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눈, 코, 입부터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업적으로 외운 것을 그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화가는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지금 보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낀 것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 대신 숙달하는 건 뭘 숙달해요? 눈을 숙달해요. 손을 숙달하면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눈을 숙달하고 뇌를 숙달해야 돼요. 그걸 시지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지각을 숙달하고 눈을 숙달하는 사람은 손은 뭐예요? 손은 매개체예요. 이건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손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깊고 눈이 아주 그 고견, 아주 그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손도 그만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손을 숙달하면 뭐예요? 하수인 거죠. 선을 잘 긋는다. 일단 하수라고 보면 돼요. 선 묶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건 외형, 눈으로 보고 외형의 무브먼트를 빨리 읽는 것. 이 숙달을 해야 된다. 지금 오늘 할 것은 저런 동물을 제가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외형에 대한 무브먼트를
빨리 뭐 저처럼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쪽에 재미를 붙이셔서 그림은 전 틀려도 뭐 안 그래요. 형태 틀린 걸 전 지적 별로 안 합니다. 하지만 구도를 틀리거나 무브먼트가 크게 어긋나가는 거는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해요. 이것을 딱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분만 비슷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분을 찾는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